빨리 그리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림은 빨리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씩 그리다 보면 완성의 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빨리 그리려고 하다 보면 절대 좋은 그림,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샤프를 이용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샤프는 기본적으로 가늘고 뾰족한 심이 일정하게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느낌의 표현을 하는데 연필보다는 효과적이고요. 연필처럼 깎아가면서 표현해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샤프의 표현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색감을 잡으면서 귀여운 소녀와 곰돌이가 함께 있는 이미지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둠의 표현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진행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어두운 색감의 표현을 먼저 잡아주면서 기본적인 덩어리 표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덩어리 표현을 만들면서 입체의 느낌으로 서서히 바꿔가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샤프 특유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줘야 샤프로 표현하는 의미가 있겠죠. 일단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색감의 표현과 어둠의 흐름들을 가볍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밝은 부분은 남겨가면서 일단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의 표현은 어둡지 않게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우개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소묘를 진행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틀리면 고치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틀리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보다 신중한 표현을 통해서 소묘의 작품도 보다 쉽고 효과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밝은 부분은 가볍게 선의 느낌도 살짝 살려가면서 머릿결의 표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머릿결의 표현을 한번 진행을 했고요.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얼굴에서도 어두운 부분의 표현을 먼저 진행을 해줄 거예요. 항상 어둠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둠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뒤쪽으로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도 살짝 잡아주고요. 자, 눈, 코, 입의 표현을 가볍게 만들어 줬습니다. 어둠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흐름선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고요. 그 흐름선에 맞춰서 어둠의 색감을 살짝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피부톤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머리카락보다는 약하게 가벼운 색감으로 살짝 색감을 쌓아서 그림자의 느낌 정도만 표현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와 옷이 구분되는 부분에 어둠을 조금 잡아줬고요. 자, 이제 옷의 표현도 살짝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옷 부분에서도 보면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에 구분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의 어둠 흐름을 먼저 잡아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인 대상의 구조와 덩어리를 먼저 잡아준 뒤에 옷 주름과 옷에 있는 줄무늬는 조금 나중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생기는 어둠의 주름 표현도 강하게 잡아주고요. 강한 주름의 표현을 먼저 잡아서 형태의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준 뒤에 전체적인 어둠의 색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나가는 주름을 먼저 잡았고요. 자, 넓은 면적의 어둠, 이 뒤쪽으로는 전체가 다 어둠의 흐름이죠. 전체의 색감을 크게 긴 직선을 활용해서 넓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표현들을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크고 확실한 형태의 구조, 그리고
정확한 어둠의 색감을 먼저 잡아주는 것이 그림을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덩어리와 색감의 표현이 만들어진 이후에 세부적인 형태들을 다듬어 나가면서 그림의 완성도를 전체적으로 높여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접히는 부분에서는 옷에 주름도 그만큼 더 많이 생기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주름들을 이제 조금씩 잡으면서 동새의 느낌을 전달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손의 표현까지 기본 색감을 한번 잡았습니다. 자, 기본 색감 간단하게 잡았지만 기본적인 이미지의 전달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제 옆쪽 곰돌이 인형도 같은 방식으로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색감을 가볍게 한번 잡아서 1차적인 동새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쪽은 털의 질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선의 표현을 약간 짧은 선을 다양한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털의 질감의 느낌도 조금씩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곰돌이 인형의 덩어리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묘사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기본적인 덩어리를 잡아서 간단한 도형처럼 만들어 준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 그리고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 경계 부분의 색감의 톤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음과 어둠의 경계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도 대상이 가진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열심히 그렸지만 형태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또렷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단순히 열심히 그린다고만 해서 그림의 표현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표현해 주었느냐가 잘 그려진 그림과 그렇지 못한 그림의 차이를 만들어요. 정확한 표현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알지만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각한 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리기 편한 대로만 표현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만 꼼꼼히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부터 머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표현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의 결 느낌들을 조금 더 살려주면서 강한 어둠의 표현을 한 번 더 올려주는 작업이에요. 이제 처음에 진행했던 어둠의 표현이 상대적인 밝음이 될 수 있도록 더 강한 어둠을 잡아서 입체의 느낌을 보다 정확하게 다듬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림의 진행은 지금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표현력을 늘려나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더 강하게 잡아주면서 목 부분과 머리카락의 형태를 정확히 구분시켜주는 작업이에요. 둘 다 어둡기만 하면 형태가 전혀 구분될 수 없겠죠. 자, 더 강한 부분의 표현을 잡아줌으로써 형태와 입체감의 느낌을 더 또렷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실 경우에는 손을 책상에 대고 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현의 안정감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나 그림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보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리고 있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그리기는 했지만 틀린 상태로 열심히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틀린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중간중간 수시로 정확히 체크해주는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잡았던 덩어리의 느낌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면서 옷의 주름 느낌과 빛 느낌을 보다 강하게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름의 표현 그리고
어둠의 흐름이 시작되는 부분을 한 번씩 강조시켜 주면서 빛의 느낌과 덩어리의 입체감을 한 번 더 강조시키는 작업이에요. 어둠 안쪽에서도 한 번 더 어둠의 표현을 강조시켜 주면서 단순히 어둡기만 한 어둠의 표현이 아니라 이 안에서 다양한 톤 변화가 나오는 입체감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표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연필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 선의 느낌을 최대한 남기지 말라고 주문을 하지만 선이 주는 또 매력이 있죠. 선의 느낌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입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들도 상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나에게 딱 맞는 표현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짧은 선들을 활용해 가면서 곰돌이 인형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와 질감의 느낌을 조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털의 질감 느낌을 만들어주는 건 기본적인 표현이니까요. 짧은 선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겹쳐가면서 복실복실한 털의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잡았던 덩어리의 느낌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요. 밝음의 표현을 그리면서 밝음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열심히 또 표현을 하다 보면 밝음이 분명히 없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또 지우개를 이용해서 밝음을 찾아줘야 되고 이런 표현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밝음은 끝까지 밝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밝음을 그려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밝음은 놔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 번쯤은 과감하게 손대지 말고 남겨두시는 표현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가장 밝은 부분의 표현, 털의 질감 느낌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서 곰인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덩어리의 느낌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어 봤습니다. 자, 이제 옷에서 보여지는 줄무늬의 느낌을 살짝 추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의 줄무늬는 눈에 살짝 보일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너무 표현을 강하게 그리게 되면 전체적인 몸에서 느껴지는 덩어리의 표현이 아니라 선적인 느낌이 시선을 먼저 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입체감이 또 깨지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무늬의 표현이라든지 어떤 패턴의 표현을 그려주실 때는 기본적인 덩어리의 형태들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아주 살짝만 표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뭔가를 그리려는 부분에서 항상 욕심이 과해지게 되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깨는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절제를 정확히 해주시는 것도 그림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에서는 이런 줄무늬의 표현도 더 약하게 표현이 돼야겠죠. 빛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모든 표현이 연하게 표현되는 게 자연스러운 빛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줄 한 줄 차분하게 그리다 보면 어느새 마무리의 순간이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그리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림은 빨리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씩 그리다 보면 완성의 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빨리 그리려고 하다 보면 절대 좋은 그림,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샤프를 이용해서 간단한 소묘 작품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선의 느낌을 없이 부드러운 색감으로만 표현하는 방식과는 살짝 다르게 선의 느낌을 조금 더 보여주면서 샤프가 줄 수 있는 특징을 그림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